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전 지금 여자 사람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가고 있어요. 차가 멋지죠? 솔직히 스포츠카는 이번 두 번째 타봅니다. 얻어 타는 입장이지만 일반 차랑 느낌이 많이 틀려요. 승차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선도 느껴지고요. 차선 끼어들게 하면 아주 다들 친절히 잘 비켜줍니다. 이 차 주인은 나와 동갑내기의 여자 사람이에요. 29살 때부터 알던 사이죠. 이 친구는 이 차 외에도 작고 귀여운 차가 한 대 더 있어요. 40대 비혼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멋지게 사는 친구인데 자기 관리도 잘해서 몸매도 이쁩니다. 난 이 친구가 부산에서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용산 아파트 입성까지 바닥에서부터 불을 일군 거의 전 과정을 오랜 시간 봐왔습니다. 처음 경기도 동두천 아파트를 5,500만원에 분양받아서 5년 뒤 시세 1억 5천까지 오른 아파트를 급매로 1억 2천에 팔아서 서울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대출 끼고 사고 한 4년 전 살다가 팔고서 6, 7년 전 지금의 용산 아파트를 3억 좀 넘는 대출을 끼고 6억 6천 정도에 샀어요. 실평수 25평형. 지금은 당연히 엄청 올랐습니다. 내가 사업 키운다고 삽질할 때 이 친구는 착실히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갔습니다. 이 여자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꿈과 목표 자체가 도심 한가운데 전망 좋은 곳에 살면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게 꿈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가 목표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스테이지 클리어 하듯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더 어려운 다음 목표를 향해 전진했죠. 30살 이 친구와 친해지고요. 이 여자 사람 친구의 꿈과 삶의 목표가 주상복합 아파트면 스포츠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스포츠카 부분에서 약간 허영심이 있고 철딱선이 없게 들렸는데 몇 년 단위로 그녀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걸 보면서 내가 감히 한 사람의 꿈과 포부를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 사람 친구의 소비 습관은 쓸데없는 지출을 아끼고요. 좋은 걸 사서 오래 썼습니다. 옷도 이상한 옷을 사서 한 10년 이상은 입어요. 지금 입고 다니는 옷도 20대 30대 초반에 사는 옷이 대부분입니다. 주식, 코인 이런 재테크엔 관심도 없고요. 요행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우직하게 저축, 돈이 좀 모였다 싶으면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재테크의 전부였습니다. 서울 상경에서 고시원 살면서 부족한 학벌은 방통대 다니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간 친구고요. 29살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악바리 같은 열정과 노력에 어울리는 억척스러운 외모를 가졌을 것 같은데 스타일과 외모는 전혀 악바리 같지 않아요. 겉보기엔 굉장히 도도하고 차가워 보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겉모습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솔직히 난 여자 사람 친구가 부럽고 멋있었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 가깝게 지내는 인간관계에 이런 멋진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배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내 자신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요. 자아성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을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본다는 건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보다 더 효과가 커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통해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난 이 여자 사람 친구 말고도 20대 중반 사업 시작 후 소위 성공한 20대 젊은 여자 사장들을 많이 봤고요. 동갑내기 여자 사장들과 결혼 전 잘 어울려 다녔어요. 성공한 여자를 알파걸이라고 할게요. 자영업을 알게 된 여자 사장 친구들은 일본 유학이나 일반대를 졸업 후에 취업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택했고요. 다들 저마다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자기 사업체를 크게 일궈냈어요. 어찌 보면 남초 사회에서 여자가 자신의 사업을 일군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가로수길에 유명해지기 전 난 이미 그곳을 이 친구들 때문에 알게 되었고요. 특색 있는 거리 서울에 숨겨진 핫플레이스를 이 친구들과 자주 다녔어요. 어쩔 때는 여자 4명에 나 혼자 남자. 난 주로 이 여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이었어요. 20대에 큰 돈을 번 알파걸들과 만나면서 여자들의 포부가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꿈과 그릇의 크기는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이 없었죠. 알파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시 난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라 종종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당시 그녀들 차가 벤츠, 아우디였는데 난 차가 없었어요. 만나면 당시엔 약간 기가 죽었어요. 너 더 무섭게 운전하는 법 내가 알려줄까? 백미러 접고 운전해. 그러면은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녀들의 사업 이야기도 듣고 여자도 소개받으니까 난 알파걸들과의 만남이 나쁘지 않았어요. 실제 알파걸들과 친하게 지내면 겸손 뭐 이런 걸 떠나서 보통 여자들이랑은 많이 틀려요. 일단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요. 경제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정치, 종교는 아닙니다. 질문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일단 굉장히 잘 들어줘요. 뭔가 새롭고 남들이 모르는 좋은 장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발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여자들의 의미 없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남자들은 굉장히 들어주기 힘든데
알파걸들과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봤어요. 워낙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고 남자친구랑 연애도 해야 하고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가하게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과 많이 틀리다 보니까 특별히 재밌는 거 외엔 거의 드라마를 잘 안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신들의 삶이 화려하고 어딜 가든 자신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던지 자기 개발을 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밥을 사면 다음에 알아서들 자신들이 밥을 삽니다. 누가 밥을 많이 사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알아서 자기가 다음에 뭔 짓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세심한 면에 있어서 상대를 굉장히 잘 챙겨요. 새해가 되면 거래 금액이 작던 크던 작은 손편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장들이 몇 있었는데 거의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작은 성이라도 받으면 사람인지라 조금은 더 신경 써주게 돼요. 남자들은 질질 흘리고 다닌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는데 여자 사장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워낙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았는데 돈이 많은 알파걸들과의 만남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내가 결혼하면서 4년간 만나오던 관계들이 허무하게 끊겼지만요. 그리고 내 아내 역시 소시적 대학원까지 졸업한 잘 나가던 무용수라 내 아내 친구들 또한 잘 나가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무용수 또는 스튜어디스가 많았어요. 아내의 친구 돌잔치 한번 참석했는데 여기저기 170에 늘씬한 여자들이 많이 보였죠. 아내와 연애 시절 아내의 후배를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세상자리 불편했습니다. 아내의 후배는 무용수에 외모도 훌륭했어요. 딱 봐도 부티가 났어요. 부산에 있는 집 자식이었죠. 나 역시 당시 사업이 잘 나갈 때였는데 내 아내 후배의 기와 포스에 눌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 내 성공이 아직은 보잘것없는 성공이란 걸 알았고요. 막상 실력, 외모 모든 걸 타고난 금수저를 보니까 당시 나도 모르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서 있어 보이는 척, 없어 보이는 척 티를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체면을 최대한 세워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난 그 뒤로 내 아내의 친구들 모임에 가급적 안 나갔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쟁쟁한 사람들이라 그냥 내 자신이 기가 죽을 것 같았어요. 스튜디오스였던 아내의 친구가 우리 집에 2박 3일 쉬다 간 적이 있었어요. 난 편히들 쉬라고 외박 중이었고요. 마지막 날 하루 얼굴을 봤는데 그나마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인지 아가씨 때의 포스나 기운이 없어서 그나마 보기가 좀 편했습니다. 성공한 여자 알파걸들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내가 정의 내리긴 힘들어요. 공부로 성공한 여자와 사업으로 성공한 여자, 분야별, 직업별로 느껴지는 감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전 단순히 돈이 많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 분야건 자기 직업에 프로의식이 있고요. 실력이 프로급이면 다 알파걸로 봅니다. 여자들이 비싼 물건, 명품 가방을 산다는 이유로 남자들은 저 여자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난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쓰든 뭐 크게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뭐 여러분이 데리고 살 여자도 아니잖아요. 사치를 한다고 나라가 망하고 나한테 피해 오는 거 없잖아요. 그냥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월 200만 원 벌면서 명품 사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여자가 1년에 한두 번 명품백을 산다면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0만 원 버는 여자가 10만 원짜리 가방 매달 산다고 사치한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남자도 컴퓨터 본체나 카메라 또는 자동차 액세서리에 큰돈 지르잖아요. 그런 거랑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매달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열심히 일한 내 자신한테 선물하는 거면 동기부여도 생기고요.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삶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명품백을 비싸서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함을 사는 거예요. 남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걸 사서 자신의 가치가 특별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전 그런 여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 아내도 20대에 명품 많이 들고 다녔어요. 지금은 가방들이 구석에 짱 박혀있고 전업주부로 작은 생활비로 알뜰하게 살아요. 사람을 어떤 한 가지 행동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겪어보세요.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현명하게 소비하는 알파걸들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잃은 겁니다. 그냥 내 기준에서 볼 때 비싼 거라 사치품이지 저들은 잘 벌어요. 성공한 여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여자가 그냥 이쁜 여자예요. 성공한 여자들 눈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은 노력으로 얻은 과실을 거저먹는다 생각하죠. 나이 든 여성 중에 젊고 이쁜 여성이 자기 주변에 나타나면 그렇게 뒤에서 인신공격을 해요. 문제는 남자는 이런 젊은 여성을 보호해주게 되고 그럼 그 젊고 이쁜 여자는 더 공격받게 되죠. 하지만 정작 이쁜 여자들은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주변의 일상적이고 이유 없는 친절을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돈이 생기면 이뻐지려고 성형을 하죠. 여자가 이뻐지려고 하는 건 단순히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 종특 자체가 어디서든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건 여혐의 오해가 있어서 짧게 말하는데 여자도 돈 있으면 남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연하에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다. 내가 결혼 전 어울렸던 알파걸들 20대 때는 오빠도 만났는데 30살이 넘어가니까 무조건 연하를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도 유흥을 즐깁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본 상당수 여자는 그랬어요. 여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의 기본 얼굴과 키를 말하는 겁니다. 만 되어 있으면 남자 능력 솔직히 잘 안 봐요. 돈은 자기도 잘 벌고 있어서 자기가 남자를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알파걸들도 있어요. 알파걸들 중에서 외모까지 받쳐주는 여성은 본인이 원하면 나이가 많아도 언제든지 결혼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일하느라 결혼 정년기가 지난 알파걸들은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알파걸들이 남자를 만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남자의 자격지심도 한몫합니다. 남자가 가지지 못한 걸 여자가 다 가졌거든요. 남자친구의 자격지심과 질투심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알파걸들도 상당해요. 알파걸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빛을 받쳐줄 남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남자가 주변에 있음에도요. 그 남자의 직업이나 조건 때문에 남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남자를 만나냐 이 말이 알파걸들의 결혼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똑똑한 머리로 일은 잘하는데 사랑이란 감정 앞에선 바보가 되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알파걸들 중 결혼 출산 후 자신이 일을 못할까 걱정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출산 후에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다들 뭐라도 하고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뤄냅니다. 전 알파걸들과 어울려 다녀도 별 탈 없이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가 서로가 이성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끌리고 호기심 어린 감정이 없었죠. 어쩌면 조물주가 인간의 사랑이란 감정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상대가 가졌을 때 상대한테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혼 후에 안 맞는 겁니다. 물론 그녀들의 이상형과 난 거리가 멀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일과 살림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좋은 직업을 가진 여성이 꼭 좋은 아내일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남자보다 생활력이 훨씬 강한 여자들을 너무 많이 봐오면서 자랐죠. 전 살림하고 날 내조해줄 아내가 필요했어요. 내 아내는 전업주부가 꿈이었고요. 성공한 여자가 도도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런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성공하거나 무언가를 이루기에 치열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의 편견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